네, 이윤정 소프라노의 상담소, 이소담소의 또 이태리 프리마돈나 김은희 소프라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와, 네, 이렇게 또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영상으로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은희 소프라노님은 예언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 이태리 밀라노로 가셨죠, 유학을. 네네, 대학원 음, 하고 이제 밀라노로 갔어요. 네, 밀라노에서 그 콘서바토리 국립음악원 비엔니어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피렌체의 극장에 있는 아카데미, 그러니까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 그런 오픈 음, 스튜디오 같은 건 이제 이태리에서는 아카데미아라고 불러요. 스칼라 아카데미처럼 피렌체 극장에 이제 아카데미로 들어가서 2년 동안 거기서 일하고 그리고 나서 파르마 극장에도 잠시 있었고 그 아카데미 베르디아나라고 해서 거기서 잠시 있고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나폴리에서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폴리에 거주하시게 아이고 되셨어요? 아이고 피렌체에서 나폴리 신랑을 만나서 네. 나폴리 사람인 나폴리 신랑을 만나서 신랑이 이제 나폴리 산카를로 극장의 반주자다 보니까 거기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나폴리로 거치를 옮겼죠. 음, 나폴리 어떠세요? 밀라노, 피렌체, 파르마, 나폴리까지 여러 도시를 다니셨는데 어디가 제일 뭐 만족스럽다거나 이런 데 없었어요? 살기 편하기는 밀라노가 제일 편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인 사회가 제일 크고 도시 자체도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음이 편했던 건 아무래도 일을 시작해서 그런지 피렌체 극장이 이제 마음이 제일 편했고 음, 파르마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도시긴 한데 파르마는 좀 작아요. 도시 자체가. 음, 피렌체는 밀라노랑 비슷한데 그래도 훨씬 더 뭐라 그러지? 더 약간 유서 깊은 느낌이랄까? 음, 저는 되게 마음 편하게 피렌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가 피렌체예요. 나폴리는 피렌체, 많이 위험하고 음, 나폴리는 상당히 마피아.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나폴리 노래, 뭔가 이탈리안 깐소네 하면 약간 나폴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네네네. 파란 그리고 바다에 확실히 뜨거운 사람들이 태양. 네, 사람들이 확실히 좀 달라요. 정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는 제가 유일한 한국인인데 그러니까. 한인 마트도 없거든요. 나폴리는. 중국인 마트에서 이제 가끔가다 파는 한국 음식을 사거나 아니면 밀라노에서 이제 배달을 시켜서 먹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외부인인 거랑 거기에 사는 사람인 거랑 조금 음, 구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외부인일 어떤 때는 구분? 조금 좀 저를 약간 이렇게 하는 거가 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사니까 제 꼬레아나 그래서 나폴리는 아직 커피 배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에 커피 주문을 할 때 나 여기 꼬레아나네 집인데 그러면은 갖다 줘요. 저희 동네에서 그러니까 나폴리가 나름 큰 도시인데 저희 동네에서는 쟤는 우리 동네 사는 애지라고 아는 거죠. 정있고 따뜻할 네, 정이 수도 확실히 좀 있겠다. 많아요.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챙겨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폴리는. 근데 밀라노는 조금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국제화된 도시기도 하고 외국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뉴욕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음, 너무 자기들 살기 바쁜 느낌이랄까. 음, 네. 근데 이제 대도시고 이러니까. 나폴리는 되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게 있는데 그 그룹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 같이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는 느낌이에요. 밀라노 베르디 국민음악원의 비엔뇨라고 하셨는데, 네네. 비엔뇨 과정이 뭐예요,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옛날에는 있어요?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트라디지오날레라고 해서 한 과정밖에 없었는데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커리큘럼이 좀 개편되면서 음, 트리엔뇨, 비엔뇨 이렇게 생겼어요. 트리엔뇨 전에도 뭐가 있는데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하시는 코스 같은 경우에는 트리엔뇨, 비엔뇨가 있어요. 이게 약간 학사, 석사 느낌이에요. 비엔뇨 같은 경우는 석박사 통합 과정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언제 성악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어머님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권유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음악 시간에 노래를 시키면 은희 목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무조건 성악을 시키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다행히 적성에 맞아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럼 처음 네네, 초등학교 근데 성악이라는 거를. 시작했고 잠깐 그만뒀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죠. 중학교 3학년 때 편입을 들어갔습니다. 음악 선생님의 성견지명으로 정말 단기간 입시에 성공하셨네요. 네네. 가진 게 워낙 좋으시니까. 그럴 리가요. 제가 또 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목적 같고 사실 노래를 좋아하긴 했는데 네. 노래하는 방법은 노래는 이렇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음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리릭에서 드라마틱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완전 리릭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긴 한데 현재 하고 있는 롤들은 미미, 나비 부인, 뭐 토스카, 뭐 가면무도의 아멜리아, 뭐 아이다, 뭐 이런 역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역할에 맞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라보의 미미 역을 이제 피렌체 극장에서 한국인 최초로 네. 하셨다고. 예, 아주 저도 그, 본의 아니게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거 하고 너무, 나서 알았어요. 저는 사실 그전에 몰랐는데 하고 나서 이제 극장에 있던 친구가 아냐고 알고 있냐고 너 피렌체에서 최초로 한국인이 한 거라고 뭐 고맙다고 이렇게. 너무 영광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거기서 이제 오픈 스튜디오를 거기서 피렌체에서 했었기 때문에 거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가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어요. 저는. 저희 오픈 스튜디오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역할을 막 이렇게 주지 않고 따로 오픈 스튜디오들을 위한 오페라를 만들어서 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극장과의 커넥션이 극장에서 바로 이제 뭐 조역으로 쓴다던가 이런 게 조금 있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피렌체 극장이 아카데미 학생들을 많이 쓴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저희 처음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결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부르기 전에 알았으면은 네. 더 긴장됐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더 신경 써서 잘했을 텐데 이런 아니에요. 느낌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미 충분히 예민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 전에 막 굉장히 이제 좀 우리 좀 또 그런 큰 무대, 오페라 이런 무대면 극도로 좀 우리가 되게 좀 예민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때 뭐 어떻게 미미는 이제 옛날에 베로나에서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다행히 지휘자도 같은 지휘자였고 저랑 같이 했던 파트너도 이제 같은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그 로돌포도 같은 로돌포가 어떻게 하다가 하게 돼가지고 원래 그 친구가 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그 친구가 오게 돼서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되게 마음 편하게 했었죠. 오히려. 그랬네.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 네, 진짜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원래 하기로 했었던 친구가 제가 이제 키가 상당히 큰데 처음에 하기로 했었던 친구는 키가 저랑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저랑 마지막에 이제 공연을 같이 하게 된 친구는 키가 이제 187, 186 정도 되는 친구라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또 공연을 했었죠. 지금 미미, 토스카, 네. 또 나비 부인. 아멜리아 이런 나비 부인 가장 자기가 애착이 되는 배역이 있어요? 이 배역은 내가 정말 끝까지 내가 이 무대 만약에 내가 마지막 무대라면 이걸로 끝내고 싶다 약간 이런 롤? 토스카요. 토스카? 제가 토스카 스코어를 제가 그걸 언니가 줬던 주셨죠. 스코어가 토스카인가요? 네. 아직도 갖고 언니가 계세요? 그 스코어를 공부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그대로 편집하지 말고 내보내야 되겠다. 그럼요. 감동스러워서. 그럼요. 그 제가 언제 줬죠? 대학원 때인가 대학, 아마 대학원, 대학원 졸업 때인가 졸업 선물로 줬나요? 그래. 그거였던 것 같아요. 유물이네요, 유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니, 제가 감사드리죠. 그 아닙니다. 스코어로 공부를 또 해주셨다니. 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이제 토스카 할 때 그거 들고 갔었죠. 제 스코어가 아일랜드 그 좋은 네네네. 공기를 마셨군요. 아일랜드의 그 웩스포드 그 페스티벌을 간 건데 이제 토스카를 거기는 뭐라 그러지? 좀 유명하지 않은 오페라들을 메인 스테이지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좀 숏컷
해가지고 이제 한 100분 정도짜리로 이제 한 오페라씩을 잘라요. 헨젤과 그레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근데 그걸 토스카를 이제 했었어서 100분으로 잘라가지고 이제 뭐 의상이랑 뭐 화장 뭐 이런 거 다 하고 했었죠. 저는 이 얘기를 솔직히 나중에 들었거든요. 김은희 소프라님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원학교, 서울예고, 네, 서울대 들어가셨는데 서울대에 들어가고자 서울대 로고가 박힌 학용품들을 정말 네네. 볼펜서부터 공책까지 다 사가지고 다니셨다고. 네, 저는 그, 고1 때부터 다 썼던 것 같아요. 아, 그게 고1 때부터였어요? 고1 때부터 그리고 이제 제 뭐지 몇 년도에 이제 학번이 들어가는 걸 아시는데 그때 항상 제가 공호학번인데 응. 공책과 모든 거에 서울대 공호학번 김은희라고 썼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써 있었어요. 뭐 연필에도 써 있고 뭐 공책에도 써 있고 책에도 써 있고 어디든지 다 써 있었어요. 그런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 네, 제가 막 노래를 엄청 될 수 잘했던 있다.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노래 그러니까 원래 또 이제 리릭들이 나이가 어린 리릭 친구들이 그 소리를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더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 그 불안함을 약간 기댈 수 있는 곳을 그쪽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저희 어머니도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고 맞아요. 저희 사실 엄마의 영향이 크죠. 어. 서울대 들어갈 때 정말 그 3년 내내 그랬어요. 3년 내내 서울대 노트, 서울대 공책 그리고 예고 이제 제가 예고 다니는데 예고는 이렇게 깃이 있잖아요 옷에 예고 배지를 항상 달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어, 어. 근데 이제 깃 여기 안쪽에 이렇게 들면 여기 서울대 배지를 제가 달고 다녔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저는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맞아. 네, 저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뭐라 그러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음. 같아요. 서울대에서 상대가 될 것 같아요. 서울, 주시면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가 막 공부에 막 이렇게 엄청나게 적성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은정 선생님처럼 그렇게 막 공부에 막 재능이 있거나 이런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워낙에 유명하셨기 때문에 공부 잘하시고 엉덩이만 무거우면 됩니다. 공부는. 저도 그냥 엉덩이가 앉아있기만 충분히 오래 앉아. 무거운데 충분히 무거운데 그거 그렇게 상관이 없던 걸요? 워낙에 또 아, 유명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공부도 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 노력하는 친구의 마음은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힘든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때는 막 힘들다는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진짜 음. 힘들었구나. 그래서 서울대 들어가셔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저희 학번 친구들 노래를 다 잘하는데 그 갭을 극복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음, 고등학교 때는 시키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서울대 들어가서는 제가 이제 찾아서 학점도 제가 찾아서 해야 되지만 저는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싶었던 친구인데 노래가 좀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수님께서 너는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면 잘할 거다. 음, 천천히 해야 된다.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라. 항상 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3학년 때 오페라 아리아 처음 부르는데 그때부터 성적이 잘 나왔죠. 그 전까지는 되게 막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음, 선생님하고도. 저는 저희 교수님을 노래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제가 엄청 많이 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음정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저를. 제가 너무 갈피를 못 잡고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진짜 정말 정말 감사드리죠. 의욕은 넘치는데 방법을 모르는 애였어가지고 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무식할 정도로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그때 막 가곡을 막 했어야 되니까 실기시험을 보려면 잘 그렇죠. 맞는 곡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저희 선생님 또 이제 워낙에 정확한 거를 이제 추구하시다 보니까 악보를 제가 습관이 악보를 보면서 레슨을 받는 거가 음. 좀 습관이 안 되고 거의 한 80% 정도는 외워야 레슨을 어, 받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워낙에. 어, 헉, 엄청 준비를 그럼 잘 하시고 가시겠네요, 네, 레슨. 네, 그게 잘 안 돼요. 즉흥적으로 이게 어, 하는 게 잘 안 아, 돼서. 오케이. 어, 그래서 한 80% 정도는 80% 90% 정도는 외워놔야 음, 이제
레슨을 들어갔을 때 온전히 이제 레슨에 집중할 음, 수 있는. 근데 들어가서 악보를 보는 거는 조금 제가 안 되는 타입이어서 준비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막 일주일에 선생님이 곡을 이제 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찾아가지고 가는 곡이 일주일에 한 7, 8곡은 됐었던 것 같아요. 매 레슨마다. 정말. 레퍼토리가 엄청났었겠네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다 까먹었죠. 가곡을 안 부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디테일. 자기한테 맞는 가곡을 찾기 위해서 네. 그렇게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네, 슈베르트 전집 7권 다 산 친구 저밖에 없을걸요? 저도 없어요. 네, 그거 사서 그 곡 거기 있는 곡 진짜 다 불러봤던 것 같아요. 거의 다 불렀어요. 네. 불러본 지금은 내 기억이 나요. 단기로 외운 건 단기로 까먹어지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음. 되는지도 모르고 고음이 막 잘 나던 친구도 아니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래서 곧 대학교 3학년 때 어떻게 오페라 보면 아예 좀 뭔가, 하면서 네, 좀 뭔가 그 소리가 딱 터진 선생님하고도 느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레슨을 하면서도 한 번에 그 선생님이랑 맞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 선생님도 나를 이해해야 되고 나도 선생님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방식과 단어가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을 무조건 따라가지만 어쨌든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렇게 막 맞아요. 한두 번 레슨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음. 점점 같이 이렇게 레슨을 계속하면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맞아 들어간 게 2학년 말쯤부터 2학년 하반기 2학기부터 조금 그랬죠. 그 당시에 서울대 전기오페라로 리골레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막달레나 네. 하셨잖아요. 학교 그게 멘토가 3학년, 없으니까 4학년 때요. 4학년 때였구나. 학교에 아, 멘토가 저는, 없으니까. 음, 저는 아마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이제 왜 항상음악회 네, 위클리라고 해서 네. 일주일에 한 번, 아 그리고 맞아요. 나서 정말 몇 년 만에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음성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너무 연기며 소리며, 너무 힘들었어요. 막달레나는 정말 왜냐면 너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리아 한 곡 부르는 애였지 사실 막 오페라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막달레나라는 역할은 굉장히 막 엄청 막 정말 파무 파탈이고 막 엄청 섹시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 전 약간 선머슴 같은 워낙에 약간 좀 스타일이 이렇게 좀 약간 보이시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걸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전혀 무대에서는 아주 매혹적이고 하나도 없는 기억을 관능적이라고 언니 했죠. 갖고 계시고 그럼요. 굳이 이태리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4학년 있을까요? 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바로 유학을 가기가.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먼저 가서 선생님이랑 좀 더 레파토리도 좀 다듬고 좀 더 선생님한테 더 배우고 가고 싶다 해서 대학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태리라고 정하고 이제 간 건데 그 레슨 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더 저는 되게 오페라라는 거 자체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음, 그래서 그 오페라가 그냥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손짓과 뭐 그런 표현 방식들이 다 이태리 사람들은 그냥 내추럴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음, 그런 문화에 제가 이렇게 혹 반했던 것 같아요. 이제 콜서를 들어가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태리에서 공부하는 게 저는 되게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음.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전 다행히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이태리. 이런 음식들도 너무 맛있고, 음식이 정말 너무 맛있죠. 네, 김희 소프라노님,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요리 연구가, 네네네. 전통 요리, 한국 네, 궁중 음식 전통 요리 아시죠? 김희 소프라노님의 손맛도 정말, 예, 어머니를 호랑이 좀 닮아서, 아유 아직 그 이, 레벨까지는 못 갑니다. 이태리에서 이렇게 뭔가, 근데 유학하면서, 공부하면서, 집안 살림하면서, 요리하면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굶지 말자 정도로만 그냥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건데, 음, 어떤 분들은 정말 데코레이션까지 신경 써가지고 만드시잖아요. 김은희 소프라노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는 데코레이션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밀라노에 살 때는 그래도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피렌체로 가고 뭐 이제 파르마 있고 이럴 때는 이제 혼자 산 적도 있고
이제 외국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 한국이 가고 싶다 뭐 어쩐다 그러면 갑자기 막 한인마트 가서 막 장을 이만큼 봐와요 저는. 그래갖고 이제 막 요리를 막 여러 개를 해가지고 애들 불러다가 같이 먹는 걸로 약간 풀었던 것 같아요. 음. 뭐 예를 들어 김치찌개 막 한 솥 끓이고 뭐 오, 갈비찜 한 솥 하고 뭐 갈비찜. 등갈비를 막 오븐에 막 진짜 막 40개씩 막 넣어가지고 굽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친구들 제가 한 10명씩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왜냐 한국 음식은 사실 혼자 먹으면 양이 좀 애매해요. 어, 여러 가지 넣고 먹고 싶은데 혼자 맞아. 먹고 그걸 다 하기에는 너무 힘이 부친데 한 10명 하면 진짜로 그걸 다 먹을 수 있고 이제 하니까 한 15명에서 10명씩은 꼭 불러다가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먹고. 근데 피렌체에 있을 때는 특히 이제 같이 살던 친구들이 되게 한국 음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분도 거기서 만나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남편분들도 저희 신랑도 거기서 은희님이 한국 음식을 해주신, 처음 먹어봤죠. 정말 너무 좋아하던가요? 한국 음식 네, 좋아해요? 네네. 한국 음식 엄청 잘 먹고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이태리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데 네. 그래도 한국 음식을 다 잘 먹고 김치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유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그러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태리로 유학을 나가고 싶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저 노래를 하고 싶어서 미국을 갔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갔지만 현실 가보니 미국은 공부하기에 너무 최적화된 나라. 음, 그래서 학위.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정의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일단 소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태리. 이를테면, 그렇죠. 음, 독일은 뭐 어떤 극장, 좌불 잡기 위한 나라. 어떤 이렇게 다면. 근데 이태리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태리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전 다른 나라는 안 가봤으니까 미국은 이제 저희 동생들이 있었어서 놀러 이제 뭐 방문차 갔었던 거지 거기에 뭐 노래를 하러 갔었던 적은 없는데 이제 유학지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 내가 살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음, 노래도 노래지만 이게 그 도시에서 내가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할 때 기준은. 근데 저는 가보니까 이태리가 좋았고 미국은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기가. 가서 이제 겪어봤을 때 저는 큰 도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좀 작은 도시여도 그냥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할까 너무 이렇게 막 카오스를 좀 힘들어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좀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태리가 맞았는데 이태리에서 있으면서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제가 이건 좀 다른 나라랑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노래 선생님이 정말 많고 그래서 음, 손만 뻗으면 누구든지 손만 뻗으면 어떤 선생님이든 갈 수 있는 선생님이 많다는 거. 근데 음. 그만큼 이제 선택도 어렵죠. 어떤 선생님을 한테 제대로 배울 건지 왜냐면 뭐 한 번 레슨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1년 정도는 선생님을 무조건 해봐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학교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들어가기 어느 전에 학교에 어플라이하기 전에, 들어가서요. 개인적으로 프라이빗 레슨을 다닌 선생님이 있었으니까 그게 그 나라에서는 좀 괜찮아요? 학교 선생님한테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니기는 다녔는데 어 제가 그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음, 대학원을 끝내고 나왔고 나이가 많아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나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고 폰서 선생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로 제가 제 이 불타는 학구열에 성이 음.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에서 레슨 받고 뭐 학교에서 수업에서 노래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태리에서 제가 제 경험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음. 오페라 코치들이 있다는 거. 오페라 코치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신랑이 이제 오페라 코치를 하니까 전 지금도 이제 신랑이랑 많이 공부를 하는데 사실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말뜻 사전적인 단어를 알고 프레이즈를 알더라도 그게 내 가슴에 꽂히게 해석을 하기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오페라 코치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주고 이 부분에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고 어떻게 강조를 해줘야 되고 발음은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거는 뭐 세게 이거는 약하게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정말 세세하게 짚어준 거가
특히 이태리 오페라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태리 오페라는 특히 말하고 정말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페라 코치가 있었던 거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음. 오페라 코치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갔었어요. 꼭 거의 매년. 매일 레슨이 있으면 생활비가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태리는 사실 이제 제가 갔던 음악 코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베르첼리 시립음악원에 이제 제가 등록을 해서 시립음악원으로 한 거라서 1년에 얼마를 내면 이제 그게 무조건 그 선생님한테 레슨을 가는 걸로 하는 거라서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어, 아, 그 국립음악원 다니면서 실용음악원도 네네, 같이 했어요. 둘 다 같이 할 수 네, 있구나. 그거는 또 꿀팁이네요. 저만 네네, 몰랐을 수도 시립음악원을 있겠지만. 같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런 레슨비 같은 건 비용은 절감이 되겠다. 네,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비용을 응, 말씀드리고 싶은데 응,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이태리 같은 경우는 콘서가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응, 제가 다닐 때는 한 학기에 400유로인가 500유로 냈거든요. 응.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6, 70만 원. 한 네. 학기에 음, 그렇게 하고 레슨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었으니까 굉장히 저렴했죠. 학비 자체로. 지금은 되게 음,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근데 그 뭐라 그러지? 소득 그런 거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한 2,000유로 정도 한 학기에 음. 1,500에서 2,000유로 넘는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를테면 학부를 졸업하고 이태리 비엔뇨 그게 2년 과정인가요, 그러면? 네, 2년이요. 2년을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잡을 잡고 싶을 때 그 루트가 이태리는 어떻게 나뉘어요? 어떤 극장이랑 기회들이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요? 있어요, 학교가. 음, 그렇기 때문에 잡을 내가 따로 잡아야 되는 것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콩쿠르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아, 콩쿨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크고 작은 이태리는 콩쿨이 콩쿨이 정말 이태리에. 많아요. 다른 나라에 음, 비해서 콩쿨이 정말 많고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어,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큰 콩쿨도 있지만 정말 도시마다 작은 콩쿨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강당에서 노래하는 콩쿨도 있고 정말 극장에서 하는 콩쿨도 정말. 있고 어, 저는 제가 처음 상탄 콩쿨이 파도바 이리스 아담이 꼬라데티 콩쿨인데 그게 음, 저한테 15번째 콩쿨이었어요. 처음 피날을 올라갔고 처음 상을 탄 게 이제 그 파도바 콩쿨이고 15번째. 네, 지금까지 다 한 거 여태 지금 전 콩쿨 안 나간 지 꽤 됐는데 음, 다 세어보면 한 40개? 오디션 포함해서 한 40개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콩쿨에는 기회가 많은데 콩쿨에 나가면 뭐가 좋냐면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콩쿨에 나오는 심사위원들하고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끝나고 피드백을 네, 주시는구나. 피드백을 이제 사실 안 주시는 분도 많아요. 음, 근데 이제 그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음, 그때는 왜 그렇게 용감했는지 끝나면 기다렸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그렇지. 쫓아다녔어요. 따라다가. 들어야지. 네, 그래서 그거를 매번 하니까 그게 저는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레파토리도 음, 그렇고.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진 않으시거든요. 음, 어떤 사람은 제 목소리를 모차르트 해야 되는 사람, 모차르트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어떤 음, 분은 네가 이미 베르디 잘하는데 왜 굳이 모차르트를 하느냐, 베르디 하면 된다. 음.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거는 다 다른데 제가 선택하기 나름이죠. 제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그런 조언들이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태리에 만약에 가게 되면 정말 그 콩쿨부터 나가라. 네, 저는 무조건 무조건. 나오자마자부터 나가라. 그리고 또 에이전시에서도 오시지 않나요? 콩쿨 네, 나가면? 에이전시도 많이 와요. 저 그죠? 같은 경우는 극장에서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에이전시를 만났는데 음, 극장 그 콩쿨 할 때도 에이전시들이 많이 심사도 오고 아니면 중요한 콩쿨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같은 걸 보러 오죠. 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컨택을 할 수도 있고 에이전시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 수 있으니까 에이전시들을 만날 때 어떤 곡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생기니까 저는 저희 이제 제가 아는 친구들 뭐 후배들한테도 콩쿨부터 나가라고 항상 얘기해요. 이태리는 음, 극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극장을 이제 더 많이 트라이 해보면 되지만 이태리는 그게 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처음에 안 나가면 못 나가요. 처음부터. 그 처음이 언제예요? 뭔가 본인이 느꼈을 때, 아, 내가 이 정도 이땐 나갈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시점에서 아니면은 들어가자마자 그냥 무조건
학교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저는 안 될 거 학교에서 알면서도 시도를 해야 되나? 네, 저는 안 될 거 알면서도. 음, 2011년에 나갔는데 2011년에 유학을 처음 나가서 입시를 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나갔던 것 같아요. 음, 입시를 하면서 나갔나? 바로 네, 어쨌든. 바로 제가 7월에 이제 3월 달에 잠깐 이태리 2011년 3월 달에 잠깐 나가서 언어하고 사는 게 어떤가 확실하게 이제 체험해 음, 보려고 잠깐 2달 있었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이태리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7월에 준비를 해서 원서 준비를 해서 7월인가 8월에 나갔거든요. 그리고 9월 달에 바로 콩쿨 나갔어요, 저는. 음, 그렇게 했어서 약간 겁 없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그러네. 지금 생각하면 약간 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한데 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콩쿠르를 나가는 거가 겁이 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냥 떨어지더라도 떨어질 거니까 떨어지더라도 나간다. 약간 이렇게. 음, 근데 그 경험들이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무조건 다 내라 주의예요. 음. 왜냐면 저 할 때는 하나밖에 못 봤었어요. 학교를. 하나만 봐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지금 1년에. 몇 년 후에 한 5년 후에는 이제 2개, 3개 다 원하는 대로 접수가 되면 원하는 대로 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가서 보라고 추천해요. 그럼 만약에 1년에 그 학교 내가 만약에 딱 한 군데만 볼 수 있으니까 한 군데 거의 됐어요? 안 되면 1년을 안 기다려야 되는 되면 거예요? 네,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 학생 비자로 어, 시, 시험 비자를 따로 받거든지 어학원 비자를 따로 받든지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다 보라고 추천해요. 왜냐면 이게 노래를 그날 잘 하는지 못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학교가 만약 안 되면 약간 뭐라 그러지? 우리 기생충에서도 나오잖아요. 영화 기생충에서도 기세가 꺾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대사를 또 기억해요. 네네, 저는 기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맞아. 자신감이 딱 떨어지면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저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고 믿어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밀라노 베르디 가고 싶었어요? 저는 네, 밀라노 베르디 꼭 무조건. 밀라노 베르디 공책 그건 없었어요? 아, 학용품? 그런 거 안 팔더라고요? 어디에 적어놓지 않았어요? 밀라노 베르디 몇 아, 학번? 그런 건 아, 하지 그건 않았어요. 학번은 없지만 그럼 네, 그런 건 안 거기서는 했어요. 안 했어요? 네네네. 그냥 혼자 조용히 되네요. 저 일기에다가 막. 어, 꼭 갈 거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만약 학교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정말 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맞아요. 중국 친구들 너무 많고 음, 이태리 친구들도 있고 막 러시아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태리에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딱 안 되면 한풀 딱 꺾이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걸 음, 회복하기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를 가고 그 음, 다음을 깼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는 무조건 입시는 처음에 할 때 입시는 정말 올인해서 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던지 아니면 정말 하나라도 걸어놔야 이태리는 전학 시스템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베르가모 콘서가 됐다. 그랬는데 밀라노 콘서로 전학을 가고 싶다. 그럼 전학 시험을 또 따로 봐요. 다음 학기에. 시립, 그 베르가모가 시립인가요? 아니요, 베르가모도 국립음악원. 아, 국립. 네네네. 국립에서 국립으로도 이제 국립에서 가려고 하는구나. 국립으로만 전학이 돼요. 아, 네. 그럼 만약에 시립음악원과 국립음악원의 이를테면 차이라든지, 네, 어떠한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베르첼리 시립음악원을 했었는데 그거는 딱 오페라 코치 선생님한테만 받는 과정이었어가지고 오페라 과정만 한 거라서 이제 다른 그 노래하는 선생님들하고는 제가 안 해봤거든요. 근데 거의 과정은 비슷한데 시립음악원 같은 경우는 과목보다는 그냥 레슨에 더 치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학과 음, 과목 같은 경우는 국립음악원에서 더 자세하게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페라가 탄생한 나라고 네, 정통이 있는 나라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태리에서 그렇게 콩쿠르를 만약에 나가서 어떠한 에이전시가 잘 이렇게 콘탁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태리에서 어떠한 성악가로서 커리어를 쌓는데 본인은 어떤 생각이세요? 독일이 극장이 많기 때문에 이태리에서 어떠한 소리나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깨닫고 나서 잡은 독일에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그래요.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특히 또 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음,
독일 쪽 일을 하기에는 독일 쪽이 음, 낫지 않나.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음, 올해 사실은 독일 데뷔가 그게 예정이 되어 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제 공연들은 다 취소가 돼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던 그 프로덕션들은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못 가는데 독일로 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도 이태리로 방학 때나 뭐 아니면 휴일이 있을 때나 이태리로 오셔서 이태리 선생님들, 뭐 오페라 코치들한테 이제 레슨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죠. 콩쿨도 하러 많이 음. 오고. 그래서 코로나로 정말 우리 모두가 사실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어떤, 지금 이제 공연이 독일 데뷔가 또 취소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주 계획? 원래 원래 하려고 했던 연주들이 지금 취소가 되면서 어떤 연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나비 부인이랑 나비 부인으로 지금 이제 독일을 갈 계획이었고 두 음, 프로덕션 정도 갈 계획이었고 이태리에서도 콘서트 같은 거가 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다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여름에 있는 연주들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하는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은 하는데 사실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나폴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레드존에 들어가 있고 음, 9월절까지 이게 안 풀릴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하루에도 지금 뭐 2만 명, 2만 5천 명이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금 한국 오신 지 얼마나 됐죠? 1월 달에 왔어요. 1월에 와서 자가격리 2주 하고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한국은? 한국은 그 전에 여름에도 왔었어요. 작년 여름에도 왔었어요. 근데 이제 짧게 있다가 네, 지금 한 달 가시잖아요. 저번에 음, 왔을 때는 한 달도 못 채우고 갔던 것 같아요. 자가격리 때문에. 음. 여기서 2주 하고 거기서 2주 했는데 그래서 자가격리 이외의 기간 3주 한국에 있다가 갔거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활동들 조금씩 이렇게 보시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일단 정신 차리고 어, 자가격리 끝나고 정신 차려 보니까 3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활동 그래서 계획 있으세요? 간간히 레슨도 하고 어, 지금 연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계획은 없고요. 지금 아마 이태리를 6월, 7월 정도에는 가야 되지 않나. 확실하지가 않은 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성악가가 되고 싶은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 힘든 평생 공부인 성악을, 언어를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노래야 뭐 음, 워낙들 잘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데 언어의 중요성이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 이태리를 유학을 가시던 독일을 가시던 미국을 가시던 일단 영어는 어느 정도 전 영어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어디 가서 뭐 호텔 체크인이라도 해야 되니까 음,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는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태리를 가신다 그러면 이태리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뭐 학교에서 요구하는 언어 시험 그 등급이 있어요. B2에 뭐 이렇게 B1어 B2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태리 어학원 가서 B2에 C1어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B2회까지 들으면 되는데 B2회까지는 문법을 다 음. 끝내는 거, 모든 문법을 다 끝내는 거고 C1부터는 이제 신문 읽고 막 그런 건데 그거를 했는데 또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꾸 말을 해야 되고 언어는 맞아요. 사실 이제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지금 유학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 공부하는 1, 2년 사이에 언어가 제가 이태리에 있는 동안 지금 10년 있는데 그때 공부하고 사실 공부 끝나면 안 하거든요. 그냥 사는 거지 사실. 공부를 따로 하게 안 되잖아요. 제가 물론 음, 이태리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따로 공부하게는 안 되는데 고 1, 2년은 확실하게 언어에 투자를 하셔야 음, 살면서도 불안하지 않고 노래를 할 때도 확실히 알고 부르는 사람과 모르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과 그냥 이렇게 공부한 사람하고는 노래하는 게 다르죠. 이태리로 오실 분들은 확실히 이태리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페라가 너무 말이랑 정말 어, 연결이 너무 성악의 되는 기약과 차이가 우리는 가사가 있다라는 네. 거니까. 무대에 섰을 때 테크닉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테크닉은 기본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관객에게. 근데 뭐 연기도 중요하고 내 말도 중요한데 말을 내가 사전적으로 알았을 때의 몸의 움직임과
정말 말을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했을 때의 몸의 움직임이 다르니까 그거를 좀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더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아, 네. 오늘 이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초대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더 궁금한 것들도 이제 계속 생겨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막 궁금한 것들 막 물어보고 싶고 이런데 네. 다음에 또 이런 자리 만들어서 우리 또 제2탄, 네. 3탄 막 이렇게 또 만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